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주차 조선업종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요새 조선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지 토론 게시판이라든지 블라인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언제 매도할지예요. 정말 오래 들고 있으셨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진입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고, 또 시드가 적었던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이 나시는 것 같고, 이래서 이래저래 매도 타이밍을 언제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만 해요. 왜냐? 최근에 급격하게 조선주로 돈이 쏠림 현상이 있었고, 또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고 퍼라든지 또 EPS를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죠. 지금 모든 걸 정리를 해도 퍼가 100 이상 나오는 조선업종이 수두룩하고요. 또 퍼가 계산이 안 되는 조선업종도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어느 정도 상승하면 파는 게 정답이었으니까요.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업종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이제 매도를 해야 한다면 반 정도 하고 또 반 정도는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업종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리 선박시장은 매년 폐선되는 선박이 전체 5%에서 한 8%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LNG선이라든지 좀 특수 선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퍼센트들을 폐선을 하기도 하죠. 이거를 달리 정리를 하자면 폐선되는 만큼의 선박이 발주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주문들이 밀려서 이게 4년, 5년, 6년 이렇게 밀리고 밀린다면 굉장히 많은 선박량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단기 발주로 자극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번 주간은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업종은 지난 금요일 날 업종별 시세를 보면 조선업종은 상위 상승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기장비가 가장 상승이 높았고요. 조선은 약보합이라고 보면 될까요? 0.21% 하락한 업종별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카본이 오랜만에 엄청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었다. 평균적으로 40만 주가 거래가 되는데 약 3배, 4배 정도의 거래가 터졌다고 보고는 있지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한번 한국카본 먼저 살펴볼 거고요. 오리엔탈전고 KSP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 현대마린솔루션, 그다음 삼성중공업,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이 유일하게 양봉으로 지지를 해주고 끝났네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본입니다. 한국화본이 상장 주식 수가 5,100만 주예요. 거래량이 150만 주밖에 안 터졌습니다. 150만 주 가지고 한 7%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본, 네, 일단 최근 전고점은 뚫었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난 7월에 12,000원 정도대 나왔던 480만 주만큼 좀 큰 거래량이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일지 아닐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봐도 첫 번째 상승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상승이 나왔으면 내려오겠죠. 또 도약을 위해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정 퍼라든지 EPS를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한국카본, LNG 보냉지 업체로서 나쁜 퍼랑 나쁜 EPS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타키 프라이스가 리레이팅이 좀 돼야 할 텐데 이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뉴스들이 있었는지 LNG 관련주 트럼프 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을 쓰다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가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본은 과연 누가 샀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대응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완전히 끌어올렸던 것으로 봅니다. 지난 12월 달에는 3%였던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1월 중순 5.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외국인 보유율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도 이제 전고점을 뚫고 이제 앞에 있던 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 상승이 나왔으니 눌러주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또 이거 올릴지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현대마린 솔루션 보기 전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과 동종 업계에 있는 동성화인텍 보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적이 최근 있었는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나타냈네요. 거래량도 상당히 의미 있는, 상장 주식 대비 10% 이상이나 거래가 되고, 왠지 매물대를 다 잡아갔습니다. 이제 매물대 없어요. 완전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월봉, 주봉, 일봉을 봐도 역사적인 신고가고, 월봉으로 봤을 때만 2007년도 그 역사적인 신고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투자자의 매매 동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네요. 네, 1년치를 봐도 이렇게 많이 산 적은 없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하루 만에 2%나 뛰었습니다. 대놓고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성화인텍의 실적도 실적인데 미국의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내러티브가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차트 너무 이쁘고요. 또 앞에 충분히 내려올 만한데 내려오는 것은 사고라고 보여질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오르다가 한 번에 큰 상승,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나와줬고, 다음 주간도 어느 정도 조정을 주다 조정폭이 뭐 크게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타켓 프라이스가 리레이팅이 되면 이 종목도 뭐 2만 원 돌파가 어렵지 않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 이번 주간도 좋았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보겠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가 되지는 않고는 있는데 차트는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을 그었고, 선을 그은 만큼 또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은 지난 상장하고 고점을 찍었던 이 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갭은 스금 거래량이 없이 올라오긴 했는데, 요 앞에 이 갭을 메꿔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얼만큼 터져야 되냐? 700만. 굉장히 거래가 많이 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워낙 넘어가지가 않는데 거래량이 대충 한 2천만 주가 3일 동안 돌았고, 이 정도의 이제 거래는 다 매물대를 격파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물리셨던 분들도 다 익절 구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 때 매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올라왔으니까 손해보지 말고 원금만 찾자,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러한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을 뚫으려면 또 그만큼의 모멘텀, 실적이 많이 나온다든지, 또 기업 설명회를 할 때 이제 강력한 2025년의 실적과 계획을 얘기한다든지, 다른 모멘텀과 내러티브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은 그냥 외국인이 주식 모으기 하는 것처럼 꾸준히 매일매일 만주, 5만주, 뭐 2만주, 3만주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외국인이 꾸준히 주식 모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12월 중순 한 달 전 대비해서 외국인 보유율도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현대마린솔루션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지금 조선주 들어가서 혹은 지금 뒤늦게라도 조선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선박, 건조부터 서비스까지 전주기를 제공하는 현대마린솔루션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사실 13,000원짜리 삼성중공업을 본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항상 10,000원을 깨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기억으로 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밴드를 깨는데 몇 달이 걸렸고, 또 이만큼의 밴드를 깨는데 또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만큼의 밴드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유지를 하고 또 깨고 상승을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유증들이 많았죠. 2015년 때 14,000원대였는데 그 이후로 10년 됐네요. 10년 동안 쭉 하락했다가 이제 커브 위 핸들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상승이 나와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매출이 10조, 15조 나오는 삼성중공업이 아니죠. 많이 해야 10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 삼성중공업이다 보니까 한번 잘 고민해봐야 됩니다. 추정 PER이나 EPS는 크게 오버슈팅이 나올 만큼의 이제 주가 상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와, 이게 뭡니까? 와, 이날 13,000원을 기록한 날 역사적으로 많이 땡긴 느낌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놓고 땡긴 느낌입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 수치 지난 6개월간 물론 이때 1,0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저번에 싱가포르 투자청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매매 거래가 들어왔다 보여지고요. 요 구간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주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 13,000원은 한동안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3,05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또 12,000원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나쁘지 않다. 다들 FLNG라든지 해양플랜트 기대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5만원짜리 하나오션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최근 많이 쏠렸는데요. 제가 그때 쭉 선을 그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43,000원 정고점 싹 다 깨고 힘차게 올랐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이 상승을 보면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협력 이야기 했을 때부터 그냥 이거는 간다라고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분들도 대부분 50% 수익이 났습니다. 추정 PER이나 EPS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다들 매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시고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순전히 다 힘으로 깨부시고 매물대 소화하면서 올렸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사고팔고가 좀 진행이 됐어요. 지난주 대비해서는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은행이나 기금 여러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기관들의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나오션은 다음 주 금요일 날 기업 설명회가 예정돼 있죠. 이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결산 실적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컨센서스보다 높게 실적이 나왔냐, 그리고 올해 얼만큼 계획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보십시오. 추정 P 그래도 리저너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도 크게 상승을 해왔고 눌려도 크게 눌리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에서는 약간 걸쳐 있어요. 이렇게 단기 추세선 걸쳐 있는 모습은 눈치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팔 사람들은 또 팔고 또 살 사람들은 사는데 이게 의미 있는 거래가 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현대중공업의 지분이 한조양이 한 70% 이상 들고 있다 보니까 지분 현황을 보면은 최대 주주가 75% 들고 있죠. 한국조선해양의 75%, 6,600만 주를 들고 있다 보니 8,800만 주 중에서 꼴랑 2천만 주 정도가 이제 유통 물량입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경영진 간담회에서 5% 정도 시간외 블록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5% 이상 매도가 나올 때까지도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봐도 급상승이 나온 구간 이후에는 약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HD 현대중공업이 MRO 사업은 언제 손을 잡을 것인지, 또 성과가 언제 나올 것인지, 첫 수준은 언제 할 것인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들은 이번 주간 계속 매도를 하면서 시세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외국인은 받을 땐 받고 팔 땐 또 팔고 이랬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현대중공업은 지금 눈치 장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뉴스나 공시는 없습니다. 12월달 영업 잠정 실적이 나왔죠.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다음에 1월 2024년 12월 달에 실적을 지켜야 하는 IR 뉴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한번 제가 요때 지금 어제 날짜로 월간 IR 뉴스가 발간되었는데요. 요거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사, 이번 사이클은 엔진이 중심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엔진사는 한국과 중국이 수주를 양분하는 거와 상관없이 한국과 중국에 다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간 우려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중국 배 건조하는 데다가 엔진을 납품하지 말아라, 혹은 이런 제재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엔진사들의 실적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데 지금까지 큰 상승 나와줬고요. 저도 최근에 이 신고가를 이제 찍고 나서 이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건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음봉 도지가 2번 정도 나오고 다음 주간에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한다면 이제 전 고점이 되어버린 26,250원을 재차 상승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중국의 일단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반도체 중국에다가 납품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똑같아요. 야, 너네 중국에 배 만드는데 엔진이나 기자재 납품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엔진사들의 실적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호재로 바라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당장 실적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보시고, 또 주가가 추세를 깨게 되면 수익 실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전략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대마린 엔진, 다른 엔진사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요거는 기관은 매집을 하는데 외국인은 순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충분히 큰 상승이 나와서 매도하고자 하는 니즈도 많은 반면, 또 이거를 끌고 가고자 하는 니즈도 있는데, 또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엔진사들이 계속 엔진을 납품하는 수주 공시들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2025년 1월 3주차 조선업종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